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왕 클래스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유로스타님과 함께하는 날인데요. 함께하는 방법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노란톡방 QR코드를 이용해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휴대폰으로 노란톡을 오픈해 주시고요. 채팅방 목록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뉴 오른쪽 상단 돋보기 모양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QR코드 스캔 버튼이 나옵니다.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난 뒤 QR코드 촬영 후에 비밀번호 7856을 입력한 뒤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톡방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죠. 많은 분들께서 종목 상담 많이들 올려주고 계십니다. 기기님 브레인즈 컴퍼니, 히읗히읗님께서는 인성정보, 고고식님께서는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삼성전자 언제 진입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라고 또 남겨주셨네요. 단타님께서는 삼성전자, 하나기술에 대한 종목 상담 남겨주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종목에 대한 상담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얼른 코너를 진행하고 난 뒤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네, 이번 시간은 종목 클래스 코너입니다. 오늘장 이슈됐던 특징 주들 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살펴볼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올릭스입니다. 자회사 코로나19 변이 대응 파이프라인 확장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죠. 12.2% 상승을 하면서 43,15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올릭스 자회사가 이 코로나19 변이 대응 파이프라인 확장을 했다는 소식인데 12% 장막판까지 크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8,450원이었던 시초가가 43,550원까지 우뚝 섰는데요. 많은 상승 일으켰습니다. 올릭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유전자 치료 시장과 일단 코로나 19 사태가 일단 맞물리면서 일단 상승폭이 좀 커진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사실상 조금 상승했는데 원인은 일단 그렇게 보이고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좀 수급 상태도 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약회사라다 보니까 좀 약간 좀 매출적인 이 부분을 일단 봐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거의 일단 없다 보니까 기대치로 일단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고 현재 일단 실질적으로 일단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일단 확인하는 게 일단 우선순위인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우선 36,000원대가 일단 지지 라인이고 45,000원과 43,000원 라인이 저항 라인으로 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상황에서 일단 45,000원 돌파된다면 강력한 일단 오버슈팅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일단 한번 딱 저항 맞았던 게 오히려 조금 올라가다가도 돌파 못하면 다시 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으로 일단 보시면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는 아무튼 이렇게 보시고요. 수급적인 상황을 일단 봤더니 약간은 좀 상승세가 이어지는 패턴이 11월 26일 그리고 일단 요때 그리고 12월 3일 요때를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11월 26일부터 일단 26일부터 볼게요.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26일이 일단 이쯤 되는 것 같은데요. 이쯤이네요. 네, 이쯤인데 여기서 좀 상승해서 좀 올라갔고 역시나 일단 지금 보시면 42,000원대의 저항을 한번 받았던 모습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내려왔지만 다시 일단 35,000원대 지지받고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도 내려온다면 36,000원이나 37,000원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당장 오늘 매수세가 좀 너무 세기 때문에 크게 내려오지 않고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좀 두 번째 일단 패턴이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신규로 진입하기 좀 부담스럽다. 만약에 정말 신규 진입한다면 차라리 36,000원과 38,000원대를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른 코로나 관련주처럼 똑같이 일단
약간 올라간다고만 일단 보는 게 아니라 흐름 자체를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올릭스 다음에 일단 보시면 한미사이언스라 종목을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조금 그나마 일단 좀 제약회사로 조금 이제 알려져 있는 회사인데 영업적인 면 이익이 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단 상승을 일단 크게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렇게 제약 관련주 같은 경우는 마냥 조금 이렇게 뭐 뉴스라든가 이런 것만 좀 볼 게 아니라 좀 침착한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내려가서 그 전에 일단 고점을 돌파 못하는 종목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약 관련주는 조금 관심을 갖더라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올릭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전문가님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로 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고 백신 관련주도 있고 많은 부분이 있는데 위드 코로나 관련주도 있고요. 최근에 위드 코로나 관련주 계속해서 이 오미크론 변이 속에서 조금 약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크게 많이 조정을 받지는 않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네. 장기적으로는 일단 정말 필요한 만약에 그 백신이라든가 그런 치료제가 있다면 아마 네. 장기적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중에서 정말 어떤 걸 선택해야 되겠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뭐랄까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이런 약간 생산 라인 쪽으로 일단 좀 눈을 돌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일단 하다 보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종목들은 약간 가시가 있는 장미꽃이라고 해야 될까? 네, 예를 들면 이제 수익이 났을 때는 이제 엄청나게 상당히 좀 좋은데 한번 이렇게 좀 뭐랄까 한번 물리게 되면 상당히 고통스러운 종목 중에 하나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청자님께서 관심을 갖는 건 좋지만 아주 디테일하면서 정밀한 진입이 아니면 사실상 관리하기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진입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관리를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종목일수록 손들 라인은 좀 잘 걸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망 자체는 정말 필요한 거라면 충분히 일단 상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올릭스 살펴봐 주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종목은 에코캡입니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부품 시장 공략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에코캡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9,980원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에코캡은 이제 LX 트리카 일단 전기차 배터리 부품 개발 및 뭐 일단 수주에 대한 이제 사업 협약 체결로 인해서 이번에 일단 북미 글로벌 전기차 부품 시장까지도 뭔가 조금 더 사업 확장할 수 있는 발판의 계기로 삼았지 않나 싶은 이런 일단 기사 면에서 좀 또 기사가 나오면서 좀 상승한 것 같아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차트로 봤을 때는 충분히 조금 납득이 갈 수 있는 상황으로 일단 가고 있는데요. 지금 상승이 일단 오늘 상한가이기 때문에 내일도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보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그래서 내일도 만약에 오늘 종가 부분인 요 가격대만 지켜준다면 한 번 더 12,000원 초반까지나 11,500원까지도 일단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그 라인부터는 좀 저항이 좀 강력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상한가로 일단 끝나지 않는다면 장중에는 아마 좀 저항이 계속 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쯤에서는 조금 이익 실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수급적인 면을 봤더니 이 종목 또한 또 사실 좀 수급이 약간 영업적인 이익 면이 좀 상당히 좀 축소되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좀 기대성으로 일단 좀 올라가는 게 아닐까 싶은데 오늘 그나마 그래도 뭔가 기대성보다는 그래도 일단 뭐랄까 뭐 협력을 일단 체결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체결은 그나마 일단 좋은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한번 눈여겨보면서 가치를 좀 증명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일단 눌림에서 계속해서 좀 매수를 담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 시가총액이 일단 1,40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만약에 좀 수익만 발생된다면 적어도 일단 평균 가격이 일단 15,000원, 14,000원대에 일단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은 좀 모아가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지금 당장은 모아가고 내일은 또 내일도 들어갈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내일 들어간다면 비중은 많이는 못 들어갈 것 같고요. 비중은 좀 약하게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일단 상한가를 오늘 유지한다면
충분히 한번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많이는 못하지만 조금은 진입할 수 있겠다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에코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봐 주셨는데요. 미국 증시에서 이 리비안 관련주들이 주가가 상승을 하니까 에코캡까지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리비안 주가가 상승을 하자 이 국내 관련주, 리비안 관련주들 다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에코캡이 상한가 대원화성이 11.21% 상승을 했고요. 우신 시스템도 오늘 5%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모처럼 다시 리비안 관련 테마가 또 도래할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대원해서 우슨 시스템, 에코캡이 오늘 상한가 대장주를 보였고 내일은 또 다른 종목이 대장주가 될 수도 있는 흐름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나머지 종목들. 네, 우선 일단 뭐 지금 대원하생이라든가 다른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오늘 대원하성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기술적으로 일단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에서 충분히 나와주고 있고 가더라도 아마 5,000원까지는 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5,000원 그리고 일단 다음 마디 가격이 6,000원인데 아무래도 일단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5,000원까지 일단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 5,000원까지 일단 예상을 해보시는 게 일단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라가더라도 조금 강력한 라인인데 6,000원 라인이 좀 강력할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 일단 수급 상황을 본다면 상당히 뭐 예를 들면 일단 영업적인 이익면은 아직 좀 약하지만 기대치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일단 지금 보시면 뭐 지난 시간에 보시면 8일부터 일단 좀 살펴봤더니 이틀 동안 보시면 일단 외인과 기관을 살펴봤더니 사실상 외인이 좀 끌어올렸다기보다는 좀 개인이 좀 많이 끌어올렸다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같은 상황은 좀 개인이 좀 끌어올린 상황이 좀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전에 일단 여기서부터는 12월 1일부터는 일단 외인 그리고 일단 보시면 네, 외인 기관에서 조금 들어온 게 보이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조금 보시면 실질적으로 수급 자체에 강력하게는 외인과 기관의 싸움이 많이 나오는데 외인과 개인의 싸움이 많이 나오는데 이번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외인이 좀 많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외국인이 좀 관리하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상태에서 따라가더라도 조금 이렇게 일단 마디 가격을 일단 보시면서 저항시에 조금 비중을 줄이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좀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차트 분석 도와주셨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종목은 NHN벅스입니다. 싸이월드와 이 구글 애플앱 등록 신청 소식에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NHN벅스 21.3% 상승을 하면서 장 마감 지었습니다. 장 초반 13,850원이었던 주가가 17,300원까지 올랐고요. 어제는 NHN이 자사주 취득으로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오늘은 NH벅스가 이 싸이월드 소식 속에서 상승을 했네요. 구글과 애플앱 등록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싸이월드를요. 계속해서 싸이월드의 테마가 한 번씩 올라주는 모습인데 이제 곧 싸이월드가 또 다시 재개가 되죠. 어떻게 보십니까? NH벅스. 사실 지금 현재 시가총액 좀 살펴봤더니 현재 네. NHN 벅스 같은 경우는 2,500억 정도거든요. 네. 사실 2,500억이면 사실 그렇게 일단 시총이 일단 무겁지도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네. 그럼 결론적으로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다시 이제 나중에 좀 올라가면 액면 분할까지도 좀 생각을 해볼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말이죠. 그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 그렇다고 생각하면 이제 지금 상황에선 영업적인 이익면보다는 아무래도 기대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 좀 올라갈 수 있는데 현재 상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NHN 벅스가 일단 그 싸이월드 Z 애플리케이션 그 심사 과정이 일단 있는데 아무래도 17일로 일단 출시 예정으로 일단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싸이월드가요. 네. 그러면 일단 17일이니까 지금서부터 계속해서 일단 매집을 좀 해두면서 12,000원대 일단 추세선을 깨뜨리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담아가는 게 좀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출시일인 17일 전날까지 일단 계속 좀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네. 그래서 일단 사실상 이제 보통 이제 출시하거나 보통 상장하면 좀 주가가 내려가는 경향도 있을 수 그렇죠. 있거든요. 재료 소멸로 보통 빠지는 그래서 경우가 일단 제가 봤을 많은데. 때 만약 16일까지 좀 괜찮은 수익이 나온다면 네. 충분히 50% 정도 정리해주고 다음 날도 만약 만약에 좀 심사가 일단 하는 17일이잖아요. 그때까지도 조금 만약에 조금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날은 당일날은 좀 시가를 깨뜨릴 때는 확실히 좀 정리를 해주고 다시 눌림을 일단 잡는다면 효과적인 대응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무튼 수급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수급 상황 같은 경우는 현재 뭐 11월 30일 날 그리고 11월 29일 날 좀 강하게 들어왔는데 역시나 일단 외인과 기관 일단 쌍그리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이때부터 좀 시세가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26일 그리고 29일 그리고 30일 볼게요. 네. 네, 요 날인데요. 네. 29일부터 매수가 들어왔지만 조금 빠졌고 또 다시 올라왔고 빠지고 이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일단 매수가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유를 일단 봤을 때는 11,000원대를 계속 지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11,000원대 지키면서 종전 고점인 14,700원대를 돌파되면서 한번 또 돌파되면서 좀 눌림이 왔지만 이제는 14,700원째 돌파되고 오히려 16,000원까지 일단 돌파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서는 어쩌면 12,000원까지 내려오지도 않고 그냥 14,000, 15,000원대에서 끝내버리면서 계속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종목을 만약에 노린다면 어쩔 수 없이 일단 두 번의 매수를 일단 해야 될 것 같은데 15,000원대에 한 번 그리고 12,000원대에 한 번 이렇게 하시고 손절 라인은 일단 10,000원까지 잡아준다면 충분히 한번 이 종목을 한번 컨트롤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NHM 벅스까지 살펴봤고요. 싸이월드 관련주는 어땠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싸이월드 관련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오늘 다 빨간불 킨 가운데 네. 오늘 인트로메딕은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지만 초록뱀 컴퍼니 2.5%, 스카이 E&M 2.8%, 한국화 컴퓨터가 오늘 4.2%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날도 싸이월드 관련주로서 12%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역시나 또 게임주와 엮여서 두 가지 호재 속에서 다날이 오늘 상승폭이 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인트로메딕 한번 살펴볼까요? 원래는 이 싸이월드 관련주로 해서 NHM 벅스와 인트로메딕이 대장주로 역할을 좀 했었는데 오늘은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제까지 또 상승을 많이 했었네요. 네. 네네. 아무래도 일단 제가 봤을 때 일단 지금 약간 좀 정지 상태로 나와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요걸 좀 봐야 되는데 네. 현재 상태에서는 걱정할 만약에 일단 지금 계속 주가가 좀 움직여 준다면 6,000원대만 일단 깨지지 않는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6,000원대에서 그러네요. 거래 정지 중이네요. 네네네. 네. 12월 2일 날 일단 지금 보시면 상한가 나온 이후 옆으로 가다가 좀 거래 정지로 좀 떠 있는데 현재 일단 좀 정확한 건 좀 알아봐야 되겠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적어도 일단 6,000원, 6,100원만 지켜준다면 다시 한번 상승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일단 보여지는 종목이고요. 실적 자체는 사실상 크게 없다 보니까 기대주로 일단 갇힌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 네. 이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에는 12월 부근께 초반부터 11월 3일부터 이제 정지가 된 상태입니다. 네, 거래 정지가 된 상태이고 그래서 오늘 보합권에서 마무리로 되었다라고 찍힌 것 같은데요. NHM 벅스 살펴보셨고 다날도 아까 차트 분석 도와주셨고 또 하나 뭐 살펴볼까요? 이 한글과 컴퓨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글과 컴퓨터 역시나 싸이월드 테마로서 오늘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사실상 이렇게 일단 좀 흘러가고 있는데 흘러가는 네. 자체가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사실 맥점을 일단 본다면 이미 일단 좀 맥점을 돌파된 상태인데 이때가 이제 그 11월 12일 때가 일단 최대 맥점으로 보이시고 있죠. 그렇네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종목 추천할 때 꼭 저점에 잡을 수도 있지만 저점에 못 잡아도 일단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그나마 일단 조금 수급적인 면을 본다면 상당히 그래도 두 종목보다는 상당히 좀 미래지향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래가 그래도 좀 더 계속 좀 지속적으로 안전한 수익을 다 확보하면서 성장세가 연 20% 이상 정도, 30%까지도 또 잡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저로서는 또 이 종목이 좀 상당히 좀 매력적일 수 있겠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단 이렇게 보시면 일단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추세선을 딱 하나 돌파될 때 이때쯤만 들어가도 상당히 괜찮은데 11월 15일 일단 맥점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상한가를 올려주고 28일이거든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상한가 올려주고 고점 부분을 계속 지키고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 제가 일단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상한가 나온 다음에 그 네. 상한가의 고점을 지키면 추가 상승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거의 교과서적인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8,000원만 지켜준다면 이 종목을 한 번 더 급상승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여기서 일단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건 조금 뭐랄까 나갈 사람 나가고 이제 다시 일단 그러니까 매집을 해서 좀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본다면 올라갈 거고요. 만약에 조금 좀 이렇게 저희 입장에서 만약에 좀 내려오면 좋겠다면 23,000원까지 내려오면 좋겠는데 그럴 일은 지금 당장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당장에는.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산다면 어쩔 수 없이 28,000원과 24,000원대를 분할적으로 일단 매수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수급장 그러니까 영업적인 이익면을 일단 한번 봤고요. 그다음에 수급적인 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수급적인 면을 본다면 지금 현재 그 11월 29일 역시나 일단 11월 29일에 일단 쌍그리 매수가 들어왔고 그 이후부터는 기간을 좀 계속 좀 팔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위쪽 부분에서 약간 조금 조정을 일단 주는 이유가 여기서 계속 주는 이유가 약간 이제 기간에 일단 매도세 때문에 조금 더 흔들리고 있는 부분인데 11월 29일 날 일단 보면 이때 보면 쌍그리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때는 차트 움직임 한번 볼게요. 네, 좋습니다. 네, 11월 29일이니까 네, 여기네요. 요쯤이네요. 네.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을 끌어올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지금 상승이 하루 만인데 그 위에서도 일단 15% 정도 가까이 올렸죠. 그때 그랬으면서도 불구하고 올렸으면서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더 추가적으로 못 올라가는 건 아마도 일단 그 윗부분에 있는 뭐랄까 저항성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당장은 조금 더 크게 눌리지 않는 게 일단 다행인 거고 만약에 돌파된다면 충분히 한 번 더 4만 원까지 또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다만 가급적이면 눌리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NHN 벅스 통해서 이 사이오에도 관련주들까지 다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알로이스입니다. 네, 오징어 게임의 숨은 수혜주라는 평가 속에서 오늘 상한가 직행했습니다. 오늘 알로이스 29.93% 상승하면서 3,625원 선까지 우뚝 섰거든요. 네, 오징어 게임은 정말 끝모르고 계속해서 테마가 살아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숨은 수혜주로 알로이스가 평가가 되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알로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위성 그리고 지상파, 디지털, 셋톱박스를 다 제작하는 이제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네. 네, 뭐 온라인 셋톱박스를 딱 뭐 좀 활용가 된다는 이런 식으로 일단 보면서 좀 수혜주가 일단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에서 차트로 봤을 때는 아무튼 이 회사의 좀 영업적인 이면을 좀 봤더니 그래도 나름 좀 안정적인 회사로 일단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좋은 거는요. 두 번째 같은 경우 이제 수급 사항을 일단 봤더니 수급 사항도 일단 그래도 기관과 외인이 일단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사실상 그 셋톱박스로 일단 현재 이렇게 주가를 좀 끌어올릴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봤지만 일단 이유를 일단 확인해봤더니 역시나 일단 시가총액이 628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네. 그래 뭐 이슈 한번 띄워주고 한번 네, 그 이슈 한번 띄워주고 한번 네. 한번 상승했나 보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요.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은 그래도 어떤 좋은 테마에 그래도 일단 가능성 있는 테마에 일단 묻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일단 뭐 실질적으로 좀 진짜 수혜주가 될 수도 있고 현재 일단 그렇게 일단 판명돼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내일도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다만 3,800원 돌파하고 지지한다면 아마도 한 번 더 일단 신고점을 일단 갱신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알로이스까지 살펴봐 주셨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컴 라이프케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역대 최다 소식 속에서 정말 코로나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7천 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네네. 의료용 산소 필수 상황에 사업이 부각이 되면서 함컴 라이프케어가 29.93%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종목 지난주에도 사실 이 종목 사야 된다고 일단 말씀드렸고 이 종목 좀 좋은 것 같다라고 일단 우리가 또 얘기를 했었던 종목인데요. 네. 역시나 일단 그 이후 일단 목요일 이후인데요. 목요일 이후 일단 한번 봤더니 네. 그리고 목요일부터 정말 많이 상승했네요. 네, 금요일 조금 빠지긴 했어요. 근데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저점은 깨지 않았거든요. 네. 저점을 깨지 않았던 건 일단 본다면 수급적인 면을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역시나 일단 그 뭐랄까, 네. 12월 1일 그리고 일단 이때 좀 그리고 일단 11월 30일 어떻게 보면 일단 12월 1일 날 들어왔다고 생각할게요. 그럼 일단 11월 1일 일단 차트를 확인했더니 이때쯤 되네요. 예.
요때쯤이니까 결국은 조금 비싸게 샀지만 결국은 일단 급등되면서 일단 더 아예 그 9,100원대를 돌파한 상황이거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난주에도 일단 설명드렸던 종목인데 예상외로 일단 빠르게 일단 상승했어요. 그래서 조금 사셨다면 좀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 종목은 최소한 지금 올라간다면 13,000원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뭐 예를 들면 일단 치면 이제 연일 7,000명대 뭐 기록하면서 그 예를 들면 이제 그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이 회사가 일단 운영하는 게 뭐냐면 그 운반형 인공 호흡기 뭐 이런 것들을 일단 하는 것 같아요 회사가. 그래서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일단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차트 상태는 상당히 좀 좋은 상태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무래도 일단 산소 제품 부족으로 일단은 일시적으로 일단 호재를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추가적으로 간다면 내일도 만약에 오늘 고가를 유지한다면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요즘에 정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늘면서 원격 의료 관련주, 재택치료, 그리고 재택근무 관련주까지 또 상승을 많이 하는 모습이었는데 어제까지 상승을 많이 했던 유헬스케어 원격 의료주가 오늘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비트컴퓨터 오늘 4.3% 하락을 하고 CU 메디칼 5.7%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네요. 네. 비트컴퓨터도 최근에 참 잘 올랐었거든요. 오늘 좀 하락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태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 그 양빨간 양봉 안에 그러니까 어저께 거의 상한가 비슷하게 올라간 상태고 지금 약간 좀 맞습니다. 조정받는 네. 상태인데 지금 상태 같은 경우는 이제 딱 맞고 떨어지는 상황이 일단 나온다면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올라가는 이제 저항대에 맞아서 조금 이제 지키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네. 그래서 지금 상태는 눌렸다 하더라도 9,800원에서 10,000원만 유지된다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다만 지금 상태에서 계속 한 번에 못 올라가는 거는 일단 지난 과거에 있던 매물대가 11,800원대, 12,000원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를 소화시키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장에는 만약에 제가 보여주기라면 저라면 일단 50% 내지 70% 정리하고 다시 9,000원이나 10,000원 사이에서 한번 또 다시 매수를 잡아서 이렇게 계단형 상승으로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가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예. 좋습니다. 한컴 라이프케어까지 살펴봐 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장 특징주들 살펴봤고요. 원격 의료주까지 살펴봤습니다. 노란톡방 참여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7856 꼭 입력하신 뒤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주식왕 유로스타 꼭 기억하시고 입력해 주시고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다음 코너 상담소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상담소 코너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톡방 분위기 살펴보지 않고 바로 종목 고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고민은 EID입니다. 매수가는 600원, 비중 10%인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320원입니다. 1.9%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지만 320원에 마무리가 되었네요. 매수가는 600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그 보시면 아무래도 일단 조금 쉽지 않은 종목인데요. 현재 일단 동전주다 보니까 좀 많이 좀 소외된 상황인데 시가총액도 일단 현재 보시면 일단 거의 3천억인데 사실상 반등을 일단 좀 못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좀 아쉬운 종목입니다. 들어갈 때는 쉬웠지만 나올 때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종목을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은데 600원이라고 하면 지금 이 종목은 상당히 조금 뭐랄까 진짜 거의 100% 정도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선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추가하지 마시고 그냥 만약에 일단 나중에 450원이나 500원대 가져간다면 그때는 그냥 올청산하시고 좀 마음을 비우고 다시 일단 다른 종목을 갈아타시든가 아니면 다시 좀 싼 가격이 왔을 때 이렇게 하시든가 이렇게 일단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으로 일단 봤을 때는 뭐 기관과 외인이 일단 계속해서 매수를 해줘서 다행이긴 한데 영업적인 이익 면이나 이런 거는 조금 약하기 때문에 신규로 일단 들어간다 하더라도 손절 라인은 꼭 걸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보시면 현재 320원대죠.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은 만약에 들어가신다 하더라도 310원대 이탈치에는 손절한다는 각오로 들어간다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처음에 들어갔던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에 들어간 걸로만 만약에 저항 시에는 1차적으로는 아마 370원까지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만약 여기서 매수해서 370원에서 저항 주면은 그때 정리하고 일단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 두세 번 정도 일단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에는 사실 100%까지 가기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당장에는. 좋습니다. EID에 대한 종목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 살펴보도록 하죠. 두산중공업입니다. 매수가는 28,000원, 비중 10% 가지고 계신데 오늘의 종가 상황은요. 21,650원입니다. 2% 오늘 상승을 했고요. 장 초반 21,200원이었던 주가가 21,650원까지 올라섰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두산중공업은 앞으로도 조금 뭐 지금 상황을 봤는데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 일단 영업적인 이익면을 좀 한번 봤더니 올해 좀 나쁘지가 않은데 의외로 일단 주가는 좀 많이 못 올라가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두산 회사 자체가 조금 힘들어서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면도 한번 봤더니 뭐 사고 팔고 보시면 일단 좀 지속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28,000원이니까 지금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 좀 좋겠지만 조금 더 비중 5% 정도 좀 담아서 19,000원과 2만 원대 비중 5% 정도 좀 담아서 가시면 좀 어떻겠느냐 생각하고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만약에 일단 상승 시 26,000원과 28,000원대 저항이 한번 올 수 있는데 거기서는 일단 반드시 저항 시에는 50% 정도 비중을 좀 줄이면서 가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톡방에서 추가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 두산중공업을 투자하신 분께서 추가 매수를 언제쯤 또 하면 좋을지 추가 매수의 여력이 있으신가 봐요. 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8,000원과 2만 원대 일단 분산해서 좀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시청자님께서 28,000원이니까 한 번에 28,000원까지가 가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18,000원과 2만 원대 좀 비중을 좀 담아가면서 그리고 일단 16,000원과 요때 18,000원과 2만 원대 담으신 다음에 26,000원에서 27,000원 사이에는 비중을 일단 50% 정도 축소시키고 만약에 일단 거기서 급등으로 이어진다면 바로 수익권으로 연결될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주시고 만약에 일단 돌파 못하고 다시 내려온다면 다시 2만 원과 2만 3천 원까지 내려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두 번째는 2만 원과 2만 3천 원대 추가 진입하시고 이렇게 가시면 좀 충분히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는 18,000원과 2만 원대 추가 매집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18,000원대와 2만 원대 추가 매수 진입의 시기를 또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세종메디칼입니다. 매수가는 8,000원, 비중 5% 담고 계신데 오늘의 종가 상황은 세종메디칼 6,200원입니다. 오늘 강보학분에서 마무리가 된 가운데 장 초반 6,500원이었던 시초가가 5,950원까지 빠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종목 또한 이제 지난번 이슈로 일단 크게 상승했다가 또 크게 하락까지 하는 일단 그런 종목인데요. 역시나 일단 초보님께서 하시기엔 조금 버겁지만, 네, 또 수익도 일단 줄 때도 크게 주지만 이렇게 낙폭차를 일단 크게 주는 변동성이 좀 큰 종목이에요. 일단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일단 확인해봤더니 2천억 원대 정도 일단 나오는 종목, 2,500원대 나오는 종목이고 영업적인 이익면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 조금 축소하는 경향이 좀 있다 보니까. 조금 불안정한 차트로 움직임이 일단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일단 수급적인 면을 봤더니 어저께 오늘 그러니까 8일 날이죠. 네, 어저 8일 날하고 7일 날 좀 외인 수급 그리고 일단 기관 수급이 좀 들어왔고 네. 11월 30일 날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네, 11월 30일 봤더니 여기죠. 네. 그래서 일단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이제 교과서적으로 돈 들어오는 날 일단 매수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지금 보시면 네. 이런 날 한번 예를 들면 총 뭐 예를 100만 원 들어가겠다. 이런 날 그러면 한 30만 원, 5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언제 좀 들어가냐면 이렇게 예를 들면 뭐 12월 7일이나 12월 8일 날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일단
분할해서 들어갔다면 오늘의 수익을 일단 맛볼 수 있는 상황인데 어저께 상한가 그리고 오늘 추가적인 상승 내일도 또 상승이 또 이어질 수도 있겠다. 다만 이제 6,800원 돌파 못하면 그래도 조금 조정은 어느 정도 오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 당장도 5,800원대 그리고 6,000원 초반대만 지켜준다면 계속해서 일단 상승권에서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일단 시청자님께서 일단 매수 가격이 8,000원인데 8,000원까지는 지금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예,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은 만약에 8,000원 못 가고 7,800원이나 7,500원에서 저항을 준다면 그땐 과감하게 올청산 하시고 가시고 만약에 눌림을 주서 5,000원까지 다시 내려온다면 그때는 다시 비중을 담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세종 메디칼까지 살펴봐 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알아보도록 하죠. 펄어비스입니다. 매수가는 14만 원, 비중 29%입니다. 오늘의 종가 상황 13만 1,200원. 오늘 7% 넘게 급등을 하면서 마무리가 된 가운데 매수가는 14만 원이고요. 오늘 장중의 고가는 13만 3천 원이었네요. 비중이 29% 꽤나 좀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비중이 29%나 되는데 좀 단가를 좀 못 낮추신 게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종목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시청자님께서 이제 만약에 이제 거의 30%다 보니까 한 번에 들어갔을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봤을 때 좀 비중을 분산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비싼 가격이다 생각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노란톡방에서 이 종목을 일단 드렸을 때는 아마도 일단 12만 원 초반이나 11만 5천 원대 일단 자주 좀 설명드렸던 종목인데 시청자님께서는 좀 상당히 좀 높은 가격인데 아마도 지금 분명한 건 말이죠. 매수 가격까지 분명히 갈 겁니다. 예. 매수 가격까지 갈 건데 아마도 크게 수익을 못 내고 또 저항을 줄 수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 일단 보신다면 이제 여기 아무튼 실적이나 영업적인 면을 일단 한번 충분히 일단 고려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서 이 30% 가까이까지 들어간다는 건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고 일단 확인을 하신 것 같은 상황이고 다만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만약에 일단 매수가라든가 약간은 15만 원 근처까지 간다면 가감하게 아주 그러니까 이걸 장기적으로 일단 어느 정도 차원까지 가지고 갈 건지가 좀 중요하긴 한데 만약에 올해 안에 좀 정리를 하고 다시 좀 들어간다면 당연히 일단 14만 원이나 15만 원대에선 비중 50% 정도 줄여주시고 만약에 내려오면 10만 원과 11만 원대 가감하게 비중 확 실어서 일단 들어가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 눌림 상태가 크게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 자체가 눌림이 세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급한 마음에 14만 원대에 거의 30%가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아무리 뭐랄까 좀 좋은 종목이라도 반드시 20% 이상 내지는 30%까지 눌릴 수 있거든요. 지금 상태에서 고점 대비 일단 얼마나 눌렸는지 확인해 볼게요. 네. 펄어비스 고점에서 눌림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네, 현재 일단 고점 대비 일단 보시더라도 고점 대비 23% 내지 30%까지 눌린다는 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든지 이 정도까지는 눌린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그래서 네. 일단 요 눌림목을 최대한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강한 종목일수록 일단 많이 안 눌리는데 보통 많이 안 눌려도 고점 대비 20% 내지 30%까지는 일단 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많이 안 내려가면 그 정도라도 일단 확인하시고 일단 들어간다면 충분히 일단 가격을 낮출 수 있으니까요. 현재 시청자님께서는 조금 높은 비중이고 가격이 약간 높은 편이다. 그렇지만 수익은 낼 수 있을 겁니다. 크게는 아니어도. 그래서 일단 그렇게 관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가격적으로 일단 아무래도 올라갔을 때 기관과 외인이 일단 쌍거리로 판다면 그때 시청자님께서도 일단 같이 팔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펄어비스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포스코입니다. 포스코 매수가는 36만 원이라고 합니다. 비중 7%. 오늘의 종가 상황은 1.72% 상승을 하면서 장초반 시초가 28만 7천 원이었던 시초가가 29만 5천 원. 장 막판이 가장 고점이었네요. 포스코 1.7% 상승을 하면서 29만 5천 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매수가가 36만 원이라고 하네요. 비중 7%.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철강 관련주 누구나 다 알만한 상황인데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사상 최고 뭐랄까 영업 실적을 좀 분기별로 일단 냈다라고 일단 설명드렸는데 그때 이후부터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역시나 일단 철강 테마가 사실 좀 약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아쉬운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거의 35만 원대 이상을 유지했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제 나름대로 봤을 때 좀 주가가 좀 많이 못 올라간 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비중이 7%니까 아무래도 일단 저가 부분인 27만 원과 26만 원에 비중을 조금 더 한 5% 정도 더 담아서 그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평균 단가를 좀 낮추고 올라가는 저항인 32만 원과 33만 원까지는 일단 맞춰준다면 거기까지는 한번 기대를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로선 그게 일단 최선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평균 단가를 좀 떨어뜨린 다음에 32만 원 그리고 33만 원대 저항을 준다면 거기서는 비중을 일단 확실하게 좀 줄여주면서 좀 상황을 보면서 가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포스코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네요. 다음 종목 고민 살펴보도록 하죠. 쌍방울입니다. 쌍방울 매수가는 950원, 비중은 12%라고 합니다. 오늘의 종가 상황 쌍방울 884원에 마무리가 되었고요. 3.7%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장중에는 911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매수가는 950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어떤 의도로 좀 진입했나가 좀 중요하긴 한데 아무래도 일단 겨울철이 오면서 아마 또 11월 달부터 조금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 테마 중에 하나긴 해요. 다만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일단 조금 오래는 됐지만 사실 영업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좀 부진한 면이 일단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일단 이슈는 많이 만들어내고 있지만 사실상 주가 자체는 좀 뭐랄까 좀 약하다라고 일단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일단 아무래도 또 950원이니까 아마도 제가 봤을 때 약간 수익 나다가 좀 물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상태에서는요. 850원대만 일단 지켜준다면 한 번쯤 올라갈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일단 950원인데 잘 가도 일단 1,000원대 돌파하느냐가 일단 문제예요. 그러니까 동전주 같은 경우는 1,000원이 일단 상징적이거든요. 1,000원이. 그러니까 일단 1,000원 짝 얘기해서 좀 웃기긴 한데 그래서 1,000원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로 이 종목을 일단 계속 가져갈 거냐 못할 거냐 이제 던질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현재 상황은 1,000원을 일단 돌파 못하면 아마도 일단 적어도 600원 초반까지도 한번 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1,000원대까지 한번 온다면 그때에는 매수 가격에다 딱 손절 라인 걸어놓고 한번 버팅기 식으로 일단 가져간다면 좀 결과가 일단 크게 손해 보지 않으면서 한번 홀딩의 기회를 가져보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영업적인 이익면은 좀 없다 보니까 시청자님께서 그 부분에서 충분히 인지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쌍방울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네요. 다음 종목 고민은요. 일체비입니다. 일체비 매수가는 5만 원, 비중이 꽤 큽니다. 50%라고 하는데 오늘의 종가 상황 일체비는 37,500원에 마무리가 되었네요. 3% 오늘 상승을 했지만 37,5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매수가 5만 원. 오늘 장 막판에 갑자기 또 상승을 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던 HLB인데요. 비중 50%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 종목 같은 LCB 경우는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일단 영업적인 이익면을 좀 한번 쓱 봤어요. 일단은 별로네. 일단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좀 네. 안타깝게도. 일단 두 번째는 그러면 기관과 외인에서 일단 그래도 관리를 좀 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이시고요. 네. 네, 세 번째는 일단 차트적인 면을 봤을 때는 기술적인 면에서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 네, 일단 그래서 그럼 일단 기술적인 면을 일단 봐야 되니까요. 우선 보도록 할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기술적으로 일단 접근할 수 있는데 두 가지는 일단 별로였지만 만약에 일단 기술적으로 좀 반등을 한다면 한번 시세가 나온다면 가장 좀 막히는 자리가 43,000원대 그리고 55,000원대가 일단 예상이 돼요.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또 이걸 보여주기라면 이렇게 43,000원대 그리고 56,000원대 이 정도를 체크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중요한 건 좋다. 비중 50% 좋아요. 그러면 많이 담았으니까 손절 라인도 좀 잡아줘야 되는데 손절 라인은 이미 벌써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시청자님께서는 좀 안타깝지만 그때 5만 원대 좀 안타까운 게 손절 라인을 좀 못 잡아준 게 가장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일단 지금 상태에선 차라리 오히려 이 종목은 지금 담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미 비중이 50%라 사실 더 담으라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타이밍적으로는 지금 일단 괜찮지만 만약에 36,000원대에 들어가더라도 손절은 역시나 35,000원대 1,000원 정도 일단 손절을 꼭 주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시청자님께서 지금 50%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봤을 때 더 들어갈 확률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손절 라인은 신규 진입에 대해서는 손절 라인을 확실하게 걸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응하시면
그나마라도 조금 만약에 한 번 4만 원 그리고 4만 5천 원대까지 간다면 이익 실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조금 추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물리지 않고 신규분에서 일단 수익이 나면 정리해주고 또 다시 또 내려오면 신규분에서 또 진입해서 수익 나면 정리해주고 이런 식으로 일단 가시면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HAB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네요. 다음 상담은요.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매수가는 20만 원, 비중 7%라고 합니다. SKI 테크놀로지 오늘의 종가 상황 2.37% 상승을 했고요. 17만 2,5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6만 9천 원이었던 시초가가 17만 원 선 위로 우뚝 섰습니다. 그래도 매수가는 20만 원이고요. 비중은 7%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 일단 시청자님께서 한번 보실 필요성이 있는데요. 우선 2019년 보시면 영업적인 이면을 쭉 봤어요. 시청자님 보시기에도 어떠신가요? 성장세가 일단 상당히 좋죠. 네.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이 종목으로 거의 100% 가까이 수익을 냈는데 88, 90% 이상 수익 냈는데 이 종목 괜히 수익 낸 게 아닙니다. 영업적인 이익면을 일단 보시면 지금 사실상 더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네, 그래서 일단 7%니까 가감하게 14만 원과 16만 원 사이에 7% 정도 더 매집을 강력하게 해서 더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가격적인 면은 사실 20만 원이기 때문에 좀 비싸긴 한데 수익은 낼 수 있지만 너무 가벼운 상태로 올라가게 되면 본저가에서 딱 저항받는 자리가 20만 원대예요. 일단 시청자님도 이렇게 한번 차트 한번 체크해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20만 원대가 무너지면 지난번에도 일단 무너진다고 말씀드렸는데 딱 그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올라가면 20만 원대 분명히 저항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비중이 7%니까 저라면 여기서 가감하게 7% 더 담고 만약에 14만 3천 원에서 7% 더 담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3%씩 분할해서 담아서 최종 15%까지 담은 다음에 가신다면 충분히 20만 원대의 수익 남기고도 23만 원에 큰 수익을 한 번 더 낼 수도 있고 만약에 연말 지나서 1월이나 3월까지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때 폭발적인 상승을 일단 가능성이 예상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일단 예상이 맞아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내년 3월까지나 내년 6월 말까지도 분기 실적이 일단 좋게 나올 가능성이 저는 그러니까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일단 들어가면 좀 단타로 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매우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SKI 테크놀로지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고요. 추가 매수 권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상담은 3부에서 마저 하도록 할게요.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유료스타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있습니다. 비밀번호 7856 꼭 입력하신 뒤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2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잠시 후 3부 때 유로스타님과 계속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